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HTML에 대해서 다뤄보는 첫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아파치 웹서버 그리고 PHP, MySQL 이렇게 설치하고 테스트하는 것을 했습니다. XAMPP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설치된 거를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HTML이라는 것을 잠시 다뤄볼 텐데 PHP를 하기 전에 이 HTML이라는 것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눈에 홈페이지, 그 웹사이트라고 해서 이 웹사이트를 통해서 우리가 브라우저를 통해서 이 웹사이트를 볼 때 보이는 모든 내용들은 전부 다 그 HTML이라는 이런 언어를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PHP는 이 HTML을 또다시 컨트롤하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어, 이해하기가 처음에는 조금 힘드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처음부터 길게 설명하지는 않을 거고 다만 이런 개념만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HTML 파일을 간단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놓고 여기에 저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웹서버 경로가 이제 C에 XAMPP에 HTDOCS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문서 안에 이 디렉토리 안에 이 post.html이라고 파일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이제 뭐 PHP나 뭐 HTML이나 이렇게 메모장에서 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이런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런 이제 라인이 너무 길어지게 되면 이게 이제 우리가 디버깅 한다고 해서 이거를 이제 오류를 찾기가 너무 힘들어집니다. 뭐 간단하게 뭐 하나 보여드릴까요? 여기에 대시보드 index.html 파일로 하나 파일을 제가 열어봤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우리 웹서버 테스트할 때 이렇게 웹서버 이렇게 화면 보이셨죠? 이동해서 그 화면에 있는 HTML 파일입니다. 색깔 표시를 해주고 뭐 그렇게 하기 때문에 라인도 나오고 그래서 굉장히 디버깅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들을 사용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다시 돌아와서 네, HTML 파일은 이렇게 형식을 갖추고 있고 이렇게 쓸 수 있다. 우리가 보는 모든 웹사이트는 이렇게 HTML 이란 언어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걸 이제 실행을 하려면 그냥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PHP는 더블 클릭하면 실행을 못해요. 네. 이렇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그냥 열려버리죠. 네. 편집 프로그램이 그냥 실행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PHP는 웹서버를 통해서만 실행을 해야 되고 요런 HTML은 바로 더블 클릭하면 실행을 할 수 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 HTML은 이런 기본적인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HTML이라고 태그가 시작을 하고 그리고 종료로 이런 종료 태그를 닫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헤드 시작을 했으면 반드시 닫아줘야 되고 타이틀 시작을 했으면 반드시 닫아줘야 되고 이렇게 바디 시작했으면 닫아줘야 됩니다. 그런데 뭐 꼭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 이런 BR 태그 같은 경우, 이런 BR 태그 같은 경우는 시작 요거만 있죠. BR만 있죠. 뭐 이런 거는 이런 BR만 태그 이렇게 닫는 태그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 BR을 만약에 없으면 없애고 저장하고 여기서 새로 고침하면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이렇게 한 줄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뭐 BR 이렇게 해줘야 여기서 이게 실행이 됩니다. 사실은 이제 이런 형식을 갖추지 않아도 좋은 하루 되세요 이렇게만 적어도 됩니다. 그냥 그래서 이렇게 화면이 실행이 됩니다.
여기다 그냥 br만 하나 적어둘까요? 줄바꿈 태그. 그러면 이렇게 화면 뭐 결과물이 똑같죠. 네, 그런데 이제 이것들을 왜 이런 형식을 갖추느냐.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어요. 뭐 스타일은 컬러 컬러는 블루 이렇게 만약에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화면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바뀌죠. 이게 스타일 시트라는 건데 이거 나중에 이것도 뭐 잠깐 다뤄보고요. 일단은 HTML에는 이렇게 스타일 시트라는 것을 다른 또 언어인데 이걸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화면의 색상을 이렇게 바꾸는데 이 바디 태그가 만약에 없다면 이 색상을 바꿀 수가 없겠죠. 그래서 또 타이틀 이 태그가 없으면 어때 요거 테스트라는 글자가 나올 수가 없겠죠. 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형식을 갖춰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네. 안 써도 되는 이 형식을 안 갖춰도 되는데 동작을 하는데 형식을 갖춰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요 형식은 그냥 안 보고 칠 수 있을 정도로 요 정도까지는 외우셔야 됩니다. 이 정도까지는 반드시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HTML은 기본적으로 이런 형식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것을 이제 웹서버에서 실행을 하려고 그러면 이제 웹서버를 켜야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이 컨트롤 패널을 실행을 해놔서 아파치를 이제 지금은 안 떠 있는데 아파치를 실행을 하면 이제 여기서 뭐 웹서버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포스트 점 이렇게 하면 이제 웹서버를 통해서 실행되는 화면이죠. 네. PHP를 실행하고 싶으시면 여기다겠죠. 이렇게 어디야 뭐 테스트 점 PHP 이렇게 했죠. 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웹서버를 켜고 그 해당 경로의 파일을 갖다 두고 브라우저를 통해서 반드시 PHP는 그렇게 실행을 해야 되고 HTML은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 그냥 아니면 이렇게 웹서버를 통해서 실행하셔도 됩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앞에 보시면 이제 로컬 호스트라고 보이시죠? 로컬 호스트. 이게 기본적으로 내 컴퓨터를 가리키는 뭐 기본 도메인 호스트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요거를 이제 IP 주소로 지정하게 되면 127.0.0.1번이 됩니다. 결과가 같죠? 네. PHP test.php 실행해 볼게요. 네. 결과가 같죠? 127.0.0.1 로컬호스트 또는 127.0.0.1 이게 내 자신의 컴퓨터를 가리키는 주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컴퓨터가 같아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컴퓨터는 내 컴퓨터를 가리키는 그 호스트 주소는 로컬호스트 그리고 IP 주소는 127.0.0.1번입니다.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지 않을 경우 그 외에는 또 이제 인터넷에 연결됐을 경우에는 IP 주소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내 컴퓨터에 이제 뭐 코맨드 명령 프롬프트 또는 이제 뭐 윈도우즈 파워쉘 이런 게 있어요. 저는 뭐 종류가 뭐 이렇게 뭐 다양하게 설치를 좀 해놨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필요해서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색깔이 좀 다르긴 한데 네. 여기다 해볼까요? 여기다가 이제 IP config라고 만약에 치면 IPv4라는 부분 나오죠. 이 부분의 주소가 192.168.0.7번입니다. 192.168.0.7번. 네. 이 서브넷 마스크나 게이트웨이 이런 것도 나중에 이제 이걸 한번 다뤄보고요. 일단은 이 IP 주소가 중요합니다. IPv4가
192.168.0.7번이고 IPv6라는 것도 있는데 요것도 나중에 얘기를 해볼 텐데 일단은 무시하셔도 됩니다. 네, 다시 한번 IPv4가 중요하다. IPv4 192.168.0.7번. 그리고 이 IP 주소도 제가 할 얘기가 좀 있는데 뭐 이제 또 인트라넷, 또 인터넷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설 네트워크 개념이 있는데 그것도 나중에 한번 일단 다뤄보고요. 일단은 이 IP 주소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IP 주소. 요거 여기도 뭐 하면 똑같이 나옵니다. IP config라고 치면 config 똑같이 나오죠. 네. 0.7번. 그럼 이제 127.0.0.1 대신에 아까 IP가 192.168.0.7번이죠. 네, 똑같이 뜨죠. 그리고 여기다가 또 해볼까요? test.php라고 쳐볼까요? 동일하게 뜨죠. 0.7번. 내 컴퓨터를 가리키는 내 PC를 가리키는 주소는 이렇게 로컬호스트라고 치든지 아니면 127.0.0.1 이 두 가지는 인터넷이 없어도 되고요. 그리고 19 그 아까처럼 커맨드 라인에서 윈도우즈 파워쉘 또는 명령 프롬프트에서 이제 IP config라고 치셔도 됩니다. 그럼 IPv4 주소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메뉴에 가보시면 윈도우즈니까 윈도우즈 파워쉘이라고 있죠. 여기 가면 있습니다. 윈도우즈 파워쉘.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IP 주소를 확인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요게 어떻게 HTML이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네, 여기서 브라우저에서 웹서버를 통해서 또는 더블 클릭을 통해서 어떻게 실행되는지 확인해 봤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네 로컬호스트 그래서 실행해도 되고 7.1 하셔도 되고 그리고 하셔도 된다. 자신의 IP 주소를 주셔도 된다. 이런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이제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 IP 주소로 이렇게 접근을 내 컴퓨터에 내가 할 수 있다면 외부에서도 IP 주소를 치면 내 컴퓨터에 접근할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접근이 안 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뭐 인터넷, 인트라넷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설명을 하겠고 그냥 한번 들어주세요. 한번 들어두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인터넷에서 사용할 수 있는 IP 주소를 여기다가 입력을 하게 되면 내 컴퓨터로 외부에서 브라우저에서 이렇게 치면 들어오겠죠. 볼 수 있겠죠. 이 페이지를. 그게 이제 여러분들의 서버가 되는 겁니다. 이제 이 개념을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소프트웨어를 이제 우리가 지금 이런 소프트웨어를 설치했지만 이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이 컴퓨터 자체도 하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가 되는 거죠.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다 서버라고 하죠. 거기에는 이런 IP 주소가 있을 거고 그리고 이런 웹서버가 돌아가야 됩니다. 네. 웹서버가 돌아가는 컴퓨터에 웹서버가 돌아가고 그리고 이런 IP 주소가 있어야 됩니다. 이 조건이 만족이 되면 이렇게 이 컴퓨터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버가 되는 거죠. 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만약에 도메인에 대한 개념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다뤄볼게요. 이건 DNS 서버라고 따로 있습니다. 이제 그런 서버를 또 구축을 해줘야 도메인을 구매하고 이런 걸 구축을 해줘야 또 요거 서비스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하고요. 간단히 이제 요런 설명을 드리고 오늘 이제 이렇게 간단히 살펴봤죠. HTML과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HTML에 대한 개념을 좀 확실히 숙지를 하고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그냥 나머지는 잘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그냥 한번 뭐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만 들어두시면 추후에 하나씩 하나씩 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이해가 더 깊어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